요즘 나른한 날씨 때문에 몸도 마음도 찌뿌둥하시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어깨 한번 쫙 펴보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합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또 계절이 바뀌면서 보약 한 제 지어 먹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때일수록 내 몸 사랑이 보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네, 이지희씨. 예. 아닌 게 아니라 봄은 봄이에요. 입도 맛있는 것만 찾게 되고요. 또 마음이 여간 싱숭생숭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디 뭐 봄 타시는 분들 표인봉 씨 뿐이겠습니까? 네. 이 땅 위에 피어나는 아지랑에 따라 도심 창밖을 내다보는 이런 싱숭생숭한 마음 걷잡을 길이 없는 게 또 이쯤이죠. 네, 들뜬 마음 가라앉히는 방법 중에서는요, 걱정이나 시름을 잠시 벗어두고요, 한적한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최고라고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 내기가 쉽지만은 않지만요. 네. 그렇다면요, 저희와 함께 화법 여행길에 동참해 보시는 건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오락가락하는 봄 날씨 걱정할 필요 없고요. 또 함께 떠나는 길동무에 표인봉 씨 계시죠? 저도 있죠. 그리고 이분 계시잖아요. 그래요. 아. 합법여행 목적지를 즐겁고 유익하고 또 무엇보다도 편안하게 안내해 주시는 라디오 합법여행의 길잡이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예, 어서 오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박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서 봄 날씨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요즘 예. 만나시는 분들마다 아닌 게 아니라 날씨 좋죠? 이런 말씀 참 많이들 그래요. 하세요. 근데 봄과 어울리는 근사한 날씨, 뭐 인사화법 따로 뭐 없을까요? 좋은 거.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그 날씨를 형편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말하기를 우리가 다 좀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그 정상회담 할 때라든지 무슨 외교관들 회담할 때도 일단 그 저 테이블에 앉으면 처음 꺼내는 게 날씨 이야기거든요. 이게 날씨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관여되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에다가 빗대어서 뭔가 분위기나 정황을 이렇게 상징성 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더군요. 이거는 뭐 심기가 편치 않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네.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빗속에서 왔다 하더라도 이 봄비가 오면은 뭐 좋은 그 만물이 소생한다는 기운이 함께 있다는데 오늘 오신 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 날씨와 관계된 화제를 인사법으로 넣는 게 좋겠죠. 화창한 날씨 같으면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마음도 밝게 피어나는 듯합니다. 뭐 이런 네. 인사 있겠고요. 비가 오는 날씨 같으면 봄비가 아주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군요.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또 흐린 날씨 같으면은 요즘 우리 그저 봄날의 흐린 날씨는 황사하고 연계되니까 네. 황사 현상 거론하면서 건강 주의하자라든지. 그래서 유의하시라는. 이거는 뭐 우리 편 남의 편 없이 네. 모두가 관심 가질 수 있는 보편적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인사법 잘 개발해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주제로 이번 시간 얘기를 나눠볼까요, 교수님? 우리가 쭉 지금 한 2주일째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까를 이제 살피고 있는데 네. 이웃 간의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서의 말하기입니다. 예. 네. 주거의 형태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바뀌었죠, 뭐. 이웃 간의 갈등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웃 간의 갈등 이런 얘기 아닐까 싶네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요. 저희 윗집 같은 경우에 한 5살 경우에 여자아이였어요. 알고 보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무 뛰어서 위에 가서 이제 양해를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 정도도 참지 못하냐고 애 키우는 집이 다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던 점이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단독 세대인데 주차할 데가 모자라니까 요즘 또 다 차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죠. 전화를 해서는 뭐 빨리 치우지 않으면 견인 조치한다, 뭐 연락한다, 신고한다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네, 네. 이웃 간의 차를 견인하겠다. 막 이런, 정말 좀 이렇게 갈수록 삭막해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유, 말뿐이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이구. 간혹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정말 그 이웃 간의 인심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나워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정말.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의 인터뷰에서 들어봤지만 이웃 간의 다툼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게 주차 시비예요. 예. 주차 시비로 이웃 간에 주먹 다짐을 하고요. 서로 언쟁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짜증나서 차 좀 빨리 빼달라니까요.
아저씨네 차가 우리 차 가로막고 있어서 못 나갔잖아요. 알았어. 무식하게 그냥 주차하면서 사이드까지 채워놓고 말이야. 기분이 에? 안 돼 있어. 아이고 참 아줌마 말투 한번 사납네. 뭐야? 아니 차 빼달라고 말한 지가 언젠데. 이게 뭐야, 벌써 10분이나 지났잖아요. 아 그럼 머리 감다 말고 그냥 나와요. 기가 막혀서. 아무튼 그냥 자기 생각밖에 안 해. 빼준다니까. 아니 우리 그 이 회사 늦으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정말 아침부터 이게 웬일이야 정말. 아이고 알았어. 지금 차 빼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은 하여간 분수도 모르고 꼭 차를 굴려. 에? 뭐라고요? 이래서 내가 이 동네 싫어한다니까. 이사 가든지 해야지 뭐.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보자 하니까. 왜요? 아니 어제 아줌마네 부부싸움 때문에 시끄러워서 새벽에 간신히 잠들었는데 뭐라고요? 참, 아니 뭐 아줌마가 또 어디 갔다가 남편한테 잡혀왔다면서요? 참, 하루 걸러서 부부싸움이니 이거야 원 살 수가 있나? 아유, 내가 웬일이야 이 남자 진짜. 교양 없게. 난 부부싸움 하는 거나 엿듣고. 여보 이리 좀 와봐. 아 그래 와봐. 네. 야, 근데 그 아주머니 성격 참 좋으시네요. 네? 아니 그 전날 부부싸움 했는데 아침에 또 새벽같이 그 남편 차는 또 봐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도 또 예뻐 이러면서. 근데 예, 이 정도쯤 참. 되면 이웃이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분이 또 남자분이 그렇게 세워놨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니, 그럼 머리 감다 말고 나와요. 그러니까 좀 사소한 불편을 참지 못하고 결국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참 그 현재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짜증을 네. 상대방에다 그냥 이렇게 그 쏟아놓듯이 쏟아부었죠,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사람, 저 싸우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관계는 뭐 정말 캄캄합니다. 근데 예. 이제 여기 그 꽁트 장면에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이 동네를 내가 싫어한다, 뭐 수준이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말하는 그 여자분의 수준도 정말 이제 알아줄 수준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말 속의 정신 수준, 도덕 수준, 말 수준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짜증스러워하면서 혼잣말처럼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의 속을 확확 긁어놓는 방식이 되니까 상대방도 이 본 문제하고 다른 여자네 집에 어떤 밤에 있었던 어떤 사생활의 결점을 들고 막 나와서 이렇게 싸우게 돼서 이제 정말 이전투구가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속물하지 않습니까? 네. 속물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세속적이다 그 말인데 교양이 없고 세속적이다 그 말인데 이게 교양 없다는 말들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준을 따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속물이에요. 그리고 저런 속물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속물이거든요. 예. 진짜로 수준 있는 사람들은 수준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그 조금 지켜보면 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짜증조의 싸움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도 다쳐요. 모르지만은 그렇게 싸우는 동안에 본인 마음도 다치거든요. 예. 예. 그 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꽁트 뒷부분 보니까 예. 뭐 여보 이리 좀 나와봐요 이러는데 흔히들 이 한 사람 개인의 싸움이 가족 전체의 싸움으로 불거지는 맞아. 경우 예.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것인데 왜 우리가 저 꼬마들 아이들 싸우면은 그 아이들 싸움에 우리 아이가 상당히 좀 억울했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끼어들다가 도무지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못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아이들 싸움에 끼어들면 어른도 아이들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그냥 그 분쟁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남편을 불러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말 집단 싸움이 되는 거죠. 예. 물론 남편이 나와서 잘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이웃 관계가 나빠지면은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이웃사촌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가족이나 친구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웃사촌이 되려면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살던 집이 아파트였는데요. 네. 이렇게 두 집이 마주보고 있어요. 네. 근데 옆집 분들이 아이가 있는데 꼭 유모차를 저희 집 문 앞쪽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신문을 안 보시는 그 신문 모아진 것도 저희 집 앞쪽 계단에 쌓아놓으시고 그 네. 저희가 뭐 장 보고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문 앞에 유모차랑 신문이 이만큼 네, 쌓여있으니까 들어갈 때 기분이 항상 안 좋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럴 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얘기하면 또 싸움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
져주는 듯이 접근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싸워서 감정도 나빠지고 일도 해결도 안 되고 그러는 거에 비해서는 예. 일단 조금 그 양보하는 듯이 져주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예. 현재 현안 문제가 된 걸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명절이나 생일날에 뭐 음식 차린 거 있으면 한 접시 보낸다. 이게 사실 우리 전통 미풍 양속이거든요. 예. 그죠? 그다음에 그 아이들 생일 때 그 집 아이들 불러가지고 뭐 상이라도 이렇게 차려준다거나 그런 게 좋고 또 반상회나 아니면 그 이제 살다 보면은 주부들끼리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집을 뭐라고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관점에서 없는 덕목이라도 예. 만들어서 하고 새로운 우리 맞은편 집이 찾아보면 또 있어요. 뭐 하나 칭찬해 줄 건 있거든요. 그렇게 그 양반 없는 데서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본인에게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반드시 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래 조금 친화적인 관계가 됐을 때 그래서 약간의 가벼운 농담도 가능해질 때 예. 이제 원래 문제가 됐던 거 그런 것들 좀 꺼내는 방식이 돼야 돼.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그게도 그 뭡니까 반작용으로 금방 그 이제 그렇죠. 나오게 되죠. 반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겨우 한 게 그 유모차가 저희 집 앞에 있으면 그 집 앞에 다시 갖다 놓고 이것만 계속했거든요. 알아듣겠지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막. 바깥 생활이 예. 워낙 바쁘다 보니까 같이 시간 가질 틈이 없긴 한데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그렇게 시간을 좀 가지고 하는 게 일단 좋겠다는 생각이 친해지고 들어요. 나서. 예. 예. 네. 그런 비슷한 유보 중에 조금 더 심한 게 자장면 시켜 먹고 네. 어른 내놓으면 앞집에서 뭐라 그러는 경우 그것도 그래요. 의외로 큰 싸움 되는 거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비닐봉지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예, 내놓으면 깨끗하게. 괜찮은데 근데 가장 심각한 게 이 공동주택에서는 울림이에요, 울림. 아이들 그거 뛰는 무시 거. 못하죠. 그래서 예. 이 경우가 정말 법정으로 가서 오.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예. 뭐 건축법에서 그걸 좀 개정해가지고 그 소음을 조금 이제 줄이는 방식으로 아예 그 이제 기준을 바꾼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정말 짜증 납니다. 올라가서 당장 해붙이고 싶고 뭐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배운 사람으로 조금 좀 생각해 보면은 한 번 시원하고 오래 불편한 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또 화를 내고 오면은 정말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 짜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올라갈 때는 막 짜증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1대1로 접촉하기보다는 주로 아파트 생활이 많으니까 반상회에서 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서 일반적인 지적인 것처럼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 당신 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찍어서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도록 그렇게 예.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통장, 반장, 무슨 뭐 자치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세대 자체가 통로가 적을 때는 전단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뭐라고 써서 이게 함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는다거나 예. 그래서 그 나만 특별히 왜 시비를 삼는 거야 하는 느낌으로 불쾌하지 않게 좀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굳이 이제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될 경우는 대단히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우리 집에 환자가 있다. 우리 예. 집에 재수하는 수험생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정말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저희도 밑에 층에 그렇게 여러 번 야단 맞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너는 그렇게 잘났냐 하는 그 예, 감정을 예. 안 주기 위해서 그런 방식도 좋겠고 끝나고 난 데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붙여주는 거가 좋겠죠. 그런데도 뭐라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수양이 필요한 거죠. 네. 또 아이 있는 집에서 아이가 뛰노는데 그거 일일이 다 말릴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윗집이나 아랫집에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도 그래요. 서로 간의 예, 예.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맞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겠어요. 그렇게 양해 받고 참는 거하고 말없이 그러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날 예. 예. 이사 다 마치고 아니면 그 다음 먼저, 날 뭐 생크림 케이크 같은 거 예. 사들고 예. 뭐 이래 해서 조금 맞아요. 시끄러울지 맞아요. 모르니까 맞아요. 예. 주의를 시킬 때니까요. 좀 양해해 주세요 하고 시작하면 예. 그죠?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범 예. 시민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많지 않아요. 모범 시민이에요, 정말로. 예. 네. 쭉 그 주부님들 경우에는 이제 전업주부실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있는 집끼리 이렇게 몰려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겪게 되는 친하게 지내면서 겪게 되는 갈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난 척, 있는 척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가 이번에 TV를 바꿨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 신랑이 이번에 월급이 올라서, 이럴 경우에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예. 그저 농담 삼아 음. 나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까운 친구들하고 하고 다녔어요. 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싫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심리학자가 그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잘난 척하는 유형의 표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난 척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 상당히 이거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 잘난 척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름대로 열등 의식이 그렇게 표출되는 거라고 그래요. 예. 그 심리학을 한 사람들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서 대단히 그 손해를 받거나 뭐 열패감이 있거나 그게 저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좀 더 그렇게 봐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일일이 맞설려는 것 자체가 똑같이 잘난 척 하려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좀 하는 게 필요하겠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말을 옮기고 그렇게 되는데 말 옮기는 건 사실은 대단히 큰 분쟁의 요인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건 좀 단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험담하지 마 이렇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아목이 엄마 지금 하신 이야기 나는 안 들은 걸로 하겠어요. 예. 내 입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나갈 거예요. 뭐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없는 사람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요것만 실천을 해도 사실은 뭐 거의 이 군자 아주 대단한 신사, 대단한 숙녀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이거 못 지키고 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예. 네. 쉽지가 않은 예.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 이웃끼리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경우가 없는 집도 있어요. 요즘 같으면 그렇죠. 뭐 시골 예. 같은 경우는 무슨 그죠 잔치가 있으면 모이는데 아파트 생활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없죠. 유일하게 있다 힘들고. 그러면 그게 반상회인 거예요. 예. 그죠? 예. 근데 반상회에서 의견 내는 것도 좀 화법상 쉽지가 않고 네. 더 어려운 거는 반대 의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얘기할 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화법이 있겠죠? 대체로 반대 의견 낼 때 이제 감정적으로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늘 그런 이야기하죠. 표현은 부드럽게, 내용은 알차게. 그 반대가 내용은 허술하게, 표현은 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표현은 부드럽게, 내용은 알차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 사람이 집에 가다가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는 많은 뜻이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내용이 알차려면은 그 반대로 그치지 말고 대안을 반드시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보고 하라 그런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하거나 혹은 반대 제안을 할 때는 거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시해서 저 사람 말이 맞네. 저 사람 말이 가지는 게 귀가 솔깃하네. 이렇게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춰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이 아파트 동 단위로 뭐 사는 거. 요즘 이제 사이버 공간에 이렇게 함께 논의하는 카페 예.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좀 자주 못 보는 그 소통을 그런 장면에서 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웃사촌의 말을 우리가 다시 정말 정겹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서로 간에 조금씩만 양보를 하시면 정말 네. 이웃사촌 흔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네. 우리 전통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품앗이나 두레. 그죠? 예. 예, 현대인들은 이웃과 두터운 벽을 쌓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옛날 전통을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해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대화로 풀어보면서 네. 그냥 일방적으로 경찰서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했던 정신을 네. 대화로 서로 간에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교수님, 그럼 다음 시간 어떤 얘기 또 나눠볼까요? 이제 갈등의 극한점으로 갑니다. 고부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예. 가장 오래된 갈등이라 그러죠. 인류 그래요. 역사상. 예. 예. 또 풀기도 가장 힘들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예.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라디오 화법 여행 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꾸미고 있는데요. www.ebs.co.kr 접속하셔서 상세 검색창에서 라디오 화법 여행 치시기 바랍니다. 네. 게시판에는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을 올려주시고요. 네. Q&A에는 화법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 사연 신청란에는 생활 속에서 겪은 말 때문에 울고 웃었던 여러 가지 실수들을 올려주세요. 예,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